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누구 하나 아는이 없는 군중 속을 헤치고 다닐 때만큼 참기 어려운 고독은 없었다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휴대폰으로 인해 느끼곤 하는데요. 저장된 번호는 많은데 딱히 전화 걸 사람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는 전화를 걸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 안부 전화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 하면 된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주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들인데요. 이런 말들과 비슷한 뜻을 가진 고사성어가 있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의 한자 유지자 사경성입니다. 유는 있다,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이지요. 반이어 없을 무자와 결합된 유무는 있음과 없음을 뜻합니다. 여기에 서로상자, 통할 통자가 붙은 유무상통이란 말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다는 뜻이 됩니다. 지는 뜻을 말합니다. 웅지를 품어라 해서 수컷 웅자와 결합된 웅지는 웅대한 뜻을 말하죠. 또 작다는 뜻의 마디촌자와 결합된 촌지는 작은 뜻이라는 말로 원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은 그 뜻이 잘못되어 교육계나 정관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자는 조사로서 못못한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유지자를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자는 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못못하면 혹은 못못하기만 하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일을 말합니다. 한 집안에 관한 일은 집 가자를 써서 가사라 하고 나라에 관한 일은 나라 국자를 써서 국사라고 하죠. 정치가는 국사를 돌보아야 하는데 가사를 돌보는 분들도 적지 않죠. 경은 마침내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동의어인 마칠 필자와 결합된 필경도 역시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성은 이루다, 완성하다는 뜻이지요. 완전할 완자와 결합된 완성은 완전히 다 이루다는 뜻이고 일사자와 결합된 성사는 일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지자 사경성은 뜻이 있으면 일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는데요.
또 뜻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또 자자와 사자를 빼고 줄여서 유지경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반고가 쓴 후한서의 경감전에 나오는데요.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가 큰 전공을 세운 수화장수 경감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자 유지자 사경성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한이 망하고 외척 왕망이 세운 신나라 때인 서기 9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사실 명분만 나라일 뿐 각지의 장수들이 서로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던 아주 혼란한 시기였지요. 유수는 황제가 되기 전에 이 왕망 정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수하엔 경감이란 날랜 장수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유수가 산동 청주에 12군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세력의 수장 장보를 공격하기 위해 경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보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감이 쉽게 정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장보는 경감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나누어 적을 칠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경감은 먼저 추가란 곳을 공격한 후에 계략을 써서 역하와 임치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장보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임치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죠. 임치성 밖에서는 생사를 건 대혈전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는 중에 경감은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았지만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어 꼽힌 화살대를 부러뜨리고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유수는 이 소식을 듣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는데요. 원군이 채 도착하기 전에 경감의 부하장수 진준이 잠시 싸움을 멈추고 원군이 도착한 후에 다시 공격을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적의 병력이 너무 많으니 잠시 군영을 닫고 병사들을 쉬게 해서 그들이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경감이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곧 당도하실 텐데 신하된 자가 마땅히 소를 잡고 술을 차려놓고 백관을 기다려야 하거늘 어찌 적을 남겨두고 기다린단 말인가. 그러고는 병사를 내어 큰 싸움을 벌였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워 마침내 경감은 장보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싸움이 다 끝난 후에 도착한 유수는 많은 장수들 앞에서 경감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옛날에 한신은 역할을 쳐부수어 나라의 기초를 닦았고 지금은 장군이 추가를 공격해서 뜻을 이루었는데 이곳은 모두 옛날 제나라 땅의 서쪽 경계이니 그 공이 서로 비견할 만하오. 그런데 한신은 이미 항복한 적을 습격한 것이고 장군은 홀로 강한 적을 무찌른 것이라 그 공은 한신이 세운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요. 이어서 이런 말을 했지요. 장군이 이전에 남양에서 장보를 평정하겠다는 큰 계책을 건의했을 때 나는 뜻이 너무 커서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이 있으면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려. 오늘의 한자 유지자 사경성을 거울 삼아서 뜻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반드시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심보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개선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베풀 걸, 그때 내가 양보할 걸 하고 말이죠. 선행에 대한 글이 담긴 명심보감 개선편을 보면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개선편 두 번째 글, 지난 시간처럼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소열이 장종의 칙후주왈, 물이 약소의 위지하고 물이 선소의 불이하라. 한나라의 소열 황제가 임종 직전에 후주에게 훈계하여 말하였다. 악행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며 선행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관중의 소설 삼국연의 말고 진수가 지은 정사 삼국지 아시죠? 이 말은 바로 그 삼국지 촉지 선주 유비전 편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소열 장종 칙후주왈, 한나라의 소열 황제가 임종 직전에 후주에게 훈계하여 말하였다. 한은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을 말합니다. 유비는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손곤에 대항해서 지금의 사천성 일대인 파촉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요. 양한, 즉 전한과 후한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한이라고 정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양한과 구별하기 위하여 촉한, 줄여서 촉이라고 부릅니다. 소열은 유명한 유비를 말하는데요. 촉한의 건국자로서 자는 현덕이고 소열은 그의 시호입니다. 당시에 앞선자, 임금주자의 선주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장은 장차, 곧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장차나 장례라고 할 때 사용하죠. 종은 마치다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죽다는 뜻입니다. 장종은 임할 임자의 임종과 거의 같은 뜻으로서 임종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칙은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임금의 명령을 칙이라고 하며 혹은 조칙, 칙령, 칙명이라고 표현하죠. 뒤후자 임금주자의 후주는 뒤임금이란 뜻으로 본문에서는 선주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가리킵니다. 물이 악소의 위지, 악행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물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뭐뭇 하지 말라, 뭐뭇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해석합니다. 악은 악행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선행을 뜻하는 선의 반이어이죠. 전치사 이는 본문에서 이유를 나타내며 뭐뭇 하기 때문에, 뭐뭇으로 말미암아, 뭐뭇 하다고 해서로 해석합니다. 소는 작다는 뜻이죠. 반이하는 큰 데입니다. 접속사 이는 순접을 나타냅니다. 위는 하다, 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지는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악을 가리킵니다. 물이 선소의 불이, 선행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꾸로서 앞구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다만 악자 대신에 선자가 사용되었고 문장 말미에 대명사 지자가 빠지고 부정부사 불자가 위자 앞에 사용됐죠. 부정부사 불은 뭐뭇 하지 않다는 뜻이죠. 위는 역시
하다, 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문구는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뒤바뀐 판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선소의 불의하고 무리 악소의 위지하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 같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한소열이 장종의 칙후주왈 무리 악소의 위지하고 무리 선소의 불의하라. 한나라의 소열 황제가 임종 직전에 후주에게 훈계하여 말하였다. 악행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며 선행이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잘 따라 하셨지요? 그럼 다음 구절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장자왈 일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장자가 말하였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 구절은 말씀으로만 전해질 뿐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책의 장자왈이라고 한 문구는 모두 통행본 장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장자왈, 장자가 말하였다. 장자는 노자와 함께 도가의 시조인데요. 이름은 주입니다. 무위자연을 주장한 그들의 사상을 노장사상이라고 하죠. 일일 불념선,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다. 일일은 하루인데 본문에서는 하루라도라는 뜻의 부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은 못하지 않다는 뜻이죠. 념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불경을 외우는 것을 부처불자를 써서 염불이라고 합니다. 선은 포괄적인 의미의 선입니다. 제약 개작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제는 모든이라는 뜻인데요. 또 여럿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군, 여러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죠. 악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는 모두라는 뜻의 부사이고 자는 스스로, 저절로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기는 일어나다는 뜻인데요. 설립자와 결합된 기립은 일어서다는 뜻이고 잠잘 침자와 결합된 기침, 상상자와 결합된 기상은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는 뜻이죠. 어떤 판본에는 개자기가 자개기로 되어 있는데요. 즉 두 개의 부사어 개와 자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구조상 개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 개자기로 정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장자왈 일일 불념선이면 제약이 개작이니라. 장자가 말하였다. 하루라도 선을 생각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 오늘 준비한 신명심보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옛 선인들에게서 배우는 지혜의 향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아, 내 정체를 밝혀라. 한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한문 본색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한자로 된 문장을 읽으실 때 아리송했던 글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자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 눈에 많이 띄는 글자 중에 자자가 있죠. 이건 놈자자네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자 자전을 보면 이 글자를 대부분 놈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옛날에 정한 훈을 계속 써서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데요. 원래 놈이란 남자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난 놈이니, 천하의 못된 놈이니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생김새가 몹시 흉악하고 우악스럽다는 말을 속담해 소도적놈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자자에는 이러한 뜻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자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자는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자자 구조를 만들어서 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못한 사람, 못못한 것, 못못한 일, 못못한 곳 등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논어옹야편에 유명한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가 어질다는 뜻의 형용사 인과 지혜롭다는 뜻의 형용사 지의 뒤에 붙어서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알다는 뜻의 지는 지혜롭다는 뜻의 지, 즉 보통 말하는 슬기지자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압축해서 요산요수라고도 하죠. 이 자자는 동사구나 형용사구 뒤에도 붙어서 자자 구조를 만들어 명사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말에서 학자니, 제안자니, 당선자니 하는 자자 붙은 한자어가 사실은 다 이 용법이죠. 또한 수사 뒤에 붙어서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못못한 때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어기사로서의 용법도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자 알림이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에 물어보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상생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한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경기도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낸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자는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기초 훈련을 잘 쌓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이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장이나 단어 속에서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서 하나의 뜻만 알고 있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부수를 통해서 관련된 글자들을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수에 속한 글자들은 대부분 연관된 의미를 갖고 있기 마련이죠. 많이 써라. 써보지 않으면 한자는 절대로 익힐 수 없습니다. 특히 낱글자가 아닌 한자어를 많이 써보아야 합니다. 연상을 해봐라. 한 글자를 알았다면 그 글자와 결합된 한자어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꾸준히 생각해보고 사전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응용인 셈이죠. 성어나 명구들을 통해서 익혀라. 유익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비결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계속 시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자가 재밌어지고 재미있게 보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있을 텐데요. 이건 정말 장담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하는 데는 낭만이 아닌 과학이 더 많이 작용하며 오감, 그 중에서도 후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향기는 어떠셨나요? 그 어떤 향보다 정감 있는 향으로 여러분의 코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